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제주도에 눈이래.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이틀 동안 비가 계속 오니까 겨울에도 좀 습한기가 심한 것 같아요. 제주도가 원래 좀 습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불어 비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오니까 습한 게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떻게 하루하루 좀 보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 조금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대는 뭐 없나없이 너무 바빠서 다른 거 하기도 생각하기도 좀 정신이 없고요. 뭐 어쨌든 요새 저는 조금 정신없는 하루를 매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윤땅의 리딩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저번 시간에는 이 주제를 갖고 했었는데 벌써 파트 두 번째로 넘어갔네요. 이게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실패에 연연하지 않을 것.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다. 지금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신 어머니의 말씀,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특히 어머니의 나청적이며 긍정적인 성격은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든 원천이다. 만일 우리 어머니가 매사에 조급해하고 부정적이며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나도 아마 그런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부모의 성격을 자녀가 그대로 담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다. 어느 맑고 화창한 초여름날 어머니와 나는 마당에서 계집을 짓고 있었다. 오빠와 언니들이 모두 집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녀는 고향집에서 몇 년째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해내는 만능 재중꾼이었다. 계집을 짓는 것도 그랬다. 어디서 구해오신 판자인지 모르지만 그걸 뚝딱뚝딱 망치질 하시는 것이었다. 어린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신기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단발머리의 마른 소녀였다. 그런데 그날 처음 지은 계집은 실패작이었다. 입구가 너무 좁아서 덩치 큰 우리 집 노랑이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엄마, 힘들게 만들었는데 어떡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계집을 만드신 걸 본 내가 걱정하자 엄마는 피곤을 날릴 만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뭔 걱정이냐? 다시 지으면 되지. 그러고는 다시 뚝딱 계집을 새로 지으셨다. 물론 두 번째 계집은 멋지게 완공되었다. 노랑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면서 새 집에 들어가 누웠다.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실패한 계집은 다시 지을 새 집에 도움이 되었다. 실패한 계집의 입구를 보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입구를 너무 좁게 만들었구나. 새 집은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만들어야겠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애써 만들었더니 이게 뭐야. 다시 새로 지어야 한다니. 짜증나. 대신 긍정적인 언어로 실패한 계집을 교훈 삼아 더 좋은 계집을 만들어내신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의 실패에 대한 자세는 늘 긍정적이었다. 언젠가는 가뭄이 들어 고추가 다 말라 죽었다. 그의 고추 농사를 망친 것이다. 뉴스에서는 고추 농사를 실패한 농부가 음독 자살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망친 고추 농사에 연연하지 않으셨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년에는 고추 농사를 더 신경 써서 지어야겠다. 짐승이든 고추든 다 주인이 돌보기 나름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고추 농사는 어머님의 땀과 노력으로 풍년을 이루었던 기억이 난다.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긍정적인 손해를 본 걸 비관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긍정의 아이콘인 어머니께서는 늘 그렇게 변하지 않는 긍정을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부모는 자녀에게 롤모델이 된다.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자녀에게 그대로 답습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는 부모를 보면 그 자녀도 실패에 대해 좌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된다. 실패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 그대가 실패에 연연하게 된 순간 그대가 바라던 인간으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는 지금보다 더 인간다운 삶,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염원에 죄를 뿌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실패에 연연하는 태도다. 사소한 실패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작은 실패는 매일 벌어진다. 운전 중 목적지를 잘못 찾았다거나 조리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빠뜨렸다거나 시험에서 문제를 잘못 풀었다거나 발표 도중에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사소한 실패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동안 그런 작은 실패 앞에서 화를 냈다거나 실망을 했다면 이젠 오히려 그 실패에 고마워하라. 그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실패 관리법이다. 어머니는 뜨거운 땡볕에서 하루 종일 계집을 짓다가 실패하셨어도 화를 내거나 기운을 잃지 않으셨다.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었어도 자신을 자책하거나 무엇인가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으셨다. 대신 다시 새롭게 그 일을 시도하겠노라고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현명한 의의 태도다. 이렇게 작은 실패를 의지력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다 보면 훗날 어마어마한 실패를 만나게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패는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진 영양분을 제공하는 인생의 걸음이다. 그걸 달게 먹어라. 몸에 좋은 약만 쓴 것이 아니다. 몸에 좋은 일들도 실패 같은 쓰리쓴 인생의 고통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게 실패가 몸에 좋은 일이란 말인가? 그건 실패를 디딤돌 삼아 우리가 다른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게 갈수록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주제가 실패에 연연하지 않을 것인데요. 이 첫 번째 문장 있죠.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죠. 특히 어머니의 낙천적이며 긍정적인 성격은 지금의 내가 있게 만드는 원천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말을 써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 내용이 정말 저희 어머니랑 똑같거든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이 책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저희 어머니랑 많이 닮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지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는 행동 그리고 말투, 표현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게 당연히 좋은 쪽이죠. 긍정적인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책의 내용처럼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건 좋은 거니까요. 요번 이 책 내용이
실패에 연연하지 않을 것. 이게 여러 가지 문장의 뜻이 있지만 제일 약점을 건드릴 수 있는 어머니의 말이 첫 번째 말이 시작이 됨으로써 모든 이에게 조금 더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